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21일 금요일 신조의 쿨톡 시작합니다. 공환증 환자가 여기저기서 속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환증. 이 중국 축구 팬들이 한국과 축구를 하게 되면은 늘 지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공포심을 갖게 됐다 해서 공환증 이런 단어가 있었는데요. 작년 전당대회 때 한동훈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하니까 여기저기서 이 한동훈에 대한 공포심을 드러내는 현상이 있었어요. 그때도 공환증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한동훈을 두려워한다. 이게 공환증인데, 한동훈 대표가 책 출판을 예고하면서요. 이제 조만간 공개 활동에 나설 것을 천명하니까 여기저기서 공환증 환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첫 번째 나온 거는요. 느닷없이 홍장원의 보좌관이 한동훈 친구 아니냐 하는 이런 좀 느닷없는 문제 제기가 어디서 터져 나왔는가? 헌법재판소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이 홍장원 메모의 이 신빙성, 이거를 윤 대통령 측에서 아주 약한 고리라고 보고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홍장원 전 차장이 헌법재판소 증인으로 두 번째 출석을 했는데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곽금 변호사가요, 그 홍장원 메모를 이 정서를 시켰다고 그랬잖아요. 홍장원 전 차장이 자신이 글씨를 이렇게 흘려 쓰다 보니까 그거를 제대로 좀 정서를 시켰는데 보좌관에게 시켰다. 그 보좌관 저 메모 보면요. 지금 저기 파란 글씨 있지 않습니까? 파란 글씨가 있고 검정색 글씨가 있지 않습니까? 저거는요. 마지막 버전입니다. 마지막 버전인데 뭐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뭐 이런 그 파란색 그게 있고 그게 보좌관 글씨예요. 그리고 이제 까만색 있지 않습니까? 밑에. 그러니까 위에 파란색 글씨랑 밑에 그 까만색 글씨는 누가 봐도 필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저게 홍장원 차장의 글씨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좌관이 저렇게 정사한 것에 이제 홍장원 차장이 까만색 펜으로 가피를 한 건데 저 파란색 그 메모 그게 이제 홍장원이 보좌관에게 시켜서 저렇게 정서를 했다는데 느닷없이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곽근 변호사가 그 보좌관이 한동훈 친구 아니냐 이렇게 물었어요. 왜 느닷없이 여기서 한동훈 친구죠? 근데 한동훈 친구라고 된 근거가 뭐냐? 현대고등학교 출신 아니냐? 현대고등학교. 자, 여러분. 어제 그래서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 한동훈 대표는 참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세상에 이 그 뭐 초중고 대학까지 말이죠. 같이 다녔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한 학년에 수백 명이 될 텐데 수백 명 중에서 자신이 좀 친하게 지냈던 사람은 뭐 같은 반을 했다든가 특별히 뭐 친하게 지냈다든가 뭐 고등학교도 같이 나왔지만 또 대학도 같이 들어가서 뭐 겹동문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좀 친분이 있으니까 친구라고 할 수 있지만 그냥 이건 동기 아니에요, 동기. 같은 때 같은 학년에 같은 학교를 다녔다. 이건 뭐 동기인데 그거 하나 가지고 한동훈 친구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린 제가 며칠 전에 페북에 올렸는데 조선일보도 오보를 냈고 중앙일보도 오보를 낸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한동훈이 마치 홍장원의 정치인 체포 제보를 받고 탄핵 반대에서 탄핵 찬성으로 획가닥 입장이 바뀐 것 아니냐. 조선일보도 오보를 내서 저희 측에서 항의해서 다 기사 새로 썼고요. 중앙일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측은요, 아직도 이거를 홍장원과 한동훈을 엮으려고 한다. 심지어 홍장원의 보좌관이 한동훈 친구 아니냐. 한동훈 대표는요, 어제 이걸 보고 참 황당하다, 어이없다 이런 반응이고, 국정원에 내 친구는 없다. 국정원에 내가 아는 친구는 없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때 같은 학교에 같은 학년으로 그냥 다녔다 하는 것만으로 이렇게 친구로 엮으려고 하는 거 굳이 이럴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 역시 이 윤갑근 변호사도 이 공환증 환자가 돼버린 게 아닌가, 이런 씁쓸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한동훈 대표가 나오겠다고 하니까 제일 먼저 저격하고 나선 게 누구였죠? 윤상현 의원. 그다음에 또 저격한 사람이 누구죠? 나경원 의원. 그런데 반탄 5선 3인방, 요새 반탄 5선 3인방이 있습니다. 근데 윤상현도 반탄 5선이고요. 나경원도 반탄 5선인데 또 다른 반탄 5선 있죠. 김기현 의원. 어제는 또 김기현 의원이요, 한동훈 대표가 재등판하는 것에 대해서 진퇴 여부를 제대로 판단 못하는 장수는 많은 사람들께 해악을 미친다. 많은 사람들에게 해악을 미친다 하면서요. 또 저렇게 깠어요. 예. 장수는 물러날 때와 나아갈 때를 잘 판단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나올 때가 아닌데 왜 나오느냐, 뭐 이런 건데. 자, 저 반탄 5선 3인방 다 똑같은 얘기예요. 윤상현 얘기나 나경원 얘기나 김기현 얘기나 다 똑같은 얘기인데, 그러면 저 반탄 5선 3인방이 작년 7월 전당대회 때는 뭐라고 그러냐. 그때도 한동훈이 나설 때가 아니다. 그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 반탄 5선 3인방은요, 저 사람들의 속내를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한동훈 넌 그냥 아무 때도 나오지 마. 요번만이 아니라 계속 나오지 마. 넌 나오면 안 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작년 전당대회 때도 나오면 안 된다. 이번 뭐 여기도 이제 다시 공개활동 시작하려니까 이거 뭐 적절치가 않다. 아니 뭐 한동훈 대표가 저 반탄 5선 3인방 저 사람들 얘기 듣고 뭐 저 사람들 눈치 보고 할 것도 아닌데, 저 사람들은 늘 그래왔어요. 한동훈이 나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데, 김기현 역시 이 공환증 환자 3호 1호가 윤상현이었고, 공환증 환자 1호가 윤상현이었고, 공환증 환자 2호가 나경원이었고, 공환증 환자 3호로 어제 김기현 의원도 공식 등록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재명이 중도 보수를 자임하고 나섰습니다. 이게 뭐 권성동 원내대표는 C급 짝퉁을 자처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윤상현 의원은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 그랬고요. 안철수 의원은요, 이재명의 그 중도 보수 행보에 대해서 이재명이 보수면 파리도 새다, 이렇게 또 일가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까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그렇게 단순한 쇼가 아니다. 이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또 국민의힘의 행보가 지나치게 오른쪽으로 쏠리면서 쌍권 위에 쌍전이 있다. 권영세 권성동 지도부 위에 전광훈 전한길 두 전씨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국민의힘의 지나친 우경화, 극우화 이렇게 되는 지적이 나오다 보니까 이 중도 보수 여기가 좀 비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재명이 그것도 내가 먹어보자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계속해서 당대표 자리에 있었다면은 이재명이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 가능성 제로라고 봅니다. 한동훈은 누가 봐도 강성 보수가 아니에요. 그 우라고 한동훈을 공격할 수가 없어요.
온건 보수, 합리적 보수, 뭐 개혁 보수, 중도 보수 뭐 이런 표현은 가능하지만 한동훈에게 강경 보수다, 무슨 극우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국민의힘의 당 대표였다면 과연 이재명이 그 중도 보수 그 영토를 자기가 따먹겠다고 이런 식으로 달려들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건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할 수는 있겠지만 한동훈이 당대표로 있는데 누가 봐도 한동훈이 중도보수, 온건보수, 합리보수인데 이재명이 나도 그걸 하겠다고 하면 한동훈 따라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한동훈 따라하기가. 근데 지금은 이게 왜 통하는가? 쌍권 위에 쌍전 있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통하는 겁니다. 이재명이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환증 환자 1호, 2호, 3호부터 해갖고 이제 4호, 5호, 6호 계속해서 나올 텐데요. 이 사람들은 뭐냐? 그러면 자기들이 그 이 중도 보수를 담당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예? 자기들이 중도 보수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못 하면 좀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래도 당의 한지목 아래 한 식구인 한동훈이 나와서 이 중도 보수를 담당하게 되면은 어찌 보면 이제 파이가 커지는 거 아니에요. 본인들은 이제 강성 보수면 온건 보수, 합리 보수, 이 개혁 보수, 중도 보수 이거는 한동훈이 맡아라.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크게 한번 이게 빅텐트를 쳐갖고 스크럼 짜자, 합치자. 이래야 이게 정상적인 판단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공환증 환자들은요. 한동훈은 안 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자기들이 중도 보수에 대한 무슨 대책도 없어요. 그러면서 한동훈은 안 돼.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누가 좋아해요? 이재명이 좋아하죠. 이재명이. 그러니까 이 공환증 환자들은요.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무대책이에요. 무대책, 무대뽀입니다. 그래 놓고 한동훈은 안 돼, 안 돼. 요것만 그냥 앵무새처럼 외치고 있다.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그냥 자해적 뺄셈 정치다. 자해적 뺄셈 정치다. 이재명의 사실상의 기쁨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현실이다.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제 다음 주 26일 국민이 먼저입니다. 이 책을 내기로 했는데 어제 오후 4시부로 2만 부 예약 판매 2만 부를 돌파했답니다. 그저께 오후 4시에 이제 1만 부를 돌파했는데 또 하루 만에 예약 판매 1만 부가 늘어서 토탈 2만 부. 오늘 오후 4시쯤에는 한 3만 부 되지 않을까. 이 한동훈 이게 처음에는 작은 바람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점점 이제 이게 커지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한동훈 돌풍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히려 공환증 환자들이 나서서 자꾸만 한동훈을 이렇게 제지하고 까고 뭐 하니까 오히려 한동훈의 존재감은 더 커지고 있는 게 아니냐. 한동훈의 존재감은 더 커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건데 그런데 이 책자 저자 소개에 21년 검사 경력이 빠져 있었다 하는 게 좀 화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21년 검사 경력 지우고 싶어서 일부러 저자 소개에서 그걸 뺀 게 아니냐 이랬는데 이제 한동훈 대표 반응은 그런 것도 기사가 되나요? 그런 게 기사로 나왔나요? 하면서 의아해하는 건데 한동훈 대표는 아니 내가 검사 출신이라는 거는 대한민국 사람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텐데 내가 그거 뺀다고 그게 가려지느냐. 그리고 내가 거기 법무부 장관이라고 쓰지 않았느냐. 법무부 장관이라고 썼으면 여태까지 법무부 장관은 다 예외 없이 검사 출신들이 했습니다. 검사 출신들이 했으니까 당연히 검사인 줄 알 것 아니냐. 그거를 뭐 그 검사인 거를 지우려고 숨기려고 그렇게 했겠느냐. 뭐 이렇게 답을 했는데 맞죠? 뭐 대한민국 사람들이 한동훈이 검사 출신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들이 있나요?
뭐 이렇게 해 갖고 그 지워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숨겨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쿨하게 '나는 검사였다. 그러나 이렇게 지금은 정치인, 검사가 아닌 정치인으로 뭔가 인제 나라를 위해 헌신 봉사하고자 한다.'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하여간 오늘 오후 4 시에 이 3만 부가 이제 돌파할지 그것도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